안녕하십니까. 특수경매훈련단장 유치권 권른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값 아파트 사기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반의 반값에 살 수 있는 울산 시내 신축 빌라 22평형입니다. 자, 이거 이제 뭐 감정가 2억 나온 거를 뭐 5천만 원 정도니까 딱 반의 반값이죠. 4분의 1 값에 살 수 있는 빌라. 이거 뭐 아주 오래된 빌라가 아니고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신축 빌라입니다. 그럼 위치가 아주 영 변두리 산 밑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서 한 100-200m 정도 떨어져 있고 옆에는 뭐가 있느냐? 울산 TVN 방송국이 있습니다. 위치도 변두리가 아닙니다. 자, 집도 새 집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반의 반값에 살 수 있느냐? 울산 사람들은 뭐 하고 이걸 전국적으로 반의 반값에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기 말이죠. 유치권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유치권은 정말로 황당한 유치권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유치권이냐면은 이게 뭐 경매가 개시되고서도 한참 있다가, 이거 말하자면 말이죠. 부부가 결혼을 해 가지고서 결혼해서 자 뭐 첫애기 낳지 않습니까? 뭐 1년 있으면 첫애기 낳는다. 첫애기 이제 돌 지나면, 그럼 결혼해서 한 2년, 빠르면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어 애기 돌이 되겠죠. 속도위만 빼놓고요. 이거는 뭐, 아니, 유치권 신고를 갖다가 경매가 시작되고 그렇게 한참 있다가 하염없이 있다가 유치권 신고를 갖다가 해 놓고 유치권이 있네 하는 건데, 제가 단언하건대 자, 여기에 유치권을 없앨 수 있는 문서까지 제가 붙여 놨습니다. 그 문서까지 붙이고 유치권이 안 없어지면 저한테 오십시오. 한 2-3 개월이면 유치권 없어지는. 그러니까 자, 2억 짜리를 5천만 원에 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거 와서 자, 5천만 원 주고서 나중에 팔면은 얼마가 돼요? 2억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집을 갖다가 뭐 서울이고 수도권이고 집을 산다 하더라도 그 종잣돈이 몇 배가 됩니까? 종잣돈이 4배가 늘어나죠. 자, 그러면 어떤 물건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좋아요, 구독, 추천 진짜 저한테는 억수로 힘이 됩니다. 자, 제가 어 아파트 반값 사기 대면 강의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뭐 그냥 뭐 뻥 튀겨 가지고 반값 사기 살 수 있다 하는 거 아닙니다. 반값 살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논리와 기술, 노하우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많지는 않아요, 물건이.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립니다. 대면 강의는 4월 19일 날 수요일 날입니다. 서초동 1570의 2번지 3층에 매일 옥션 방송 강의실에서 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3호선 교대역 14번 출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책들은 제가 한 20년 동안 짬짬이 써온 책들입니다. 전부 특수경매나 NPL에 관한 책입니다. 반갑다 유치권, 즐겁다 NPL, 유치권 정복하니 당신은 부자 경매 박사, 유치권 풀고 법정시장권 허물기, 부동산 투자 총기 누설, 이건 특수경매에 관한 것들이고, 그 밑에는 이제 일반 경매에 관한 책들입니다. 자, 유치권도 정말 작고
그다음에 가격도 진짜 반의 반값 빌라다. 울산지방법원 2019 타경 13119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물건번호 8번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867-3 로얄팰리스 104동 1동 502호 다세대 빌라인데 감정평가 금액은 2억 400만 원입니다.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전용 면적 17.25평. 우리가 보통 이제 전용 면적 18평짜리가 아파트 하면 24평이죠. 빌라 하면 한 22평 정도 됩니다. 자, 이거는 전용 면적이 17.5평입니다. 그래서 한 22평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최저 가격은 얼마냐? 4,898만 원, 5천만 원이 안 돼요. 아주 여러분들 이게 22평짜리 빌라 가격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은 지 오래되지 않느냐. 이 사용 승인이 2021년 10월 18일 날 1년 반 사용 승인 된 지 1년 반 됩니다. 이 사건이 유치권 신고됐다고 해 가지고 뭐 사용 승인이 안 되고 건축물 대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됐습니다. 단 대지권만 아직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지권도 걱정하고 신경 쓸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 이렇게 봐도 당연히 새빌라인 줄 알 수 있겠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울산 중구 성남동이라 하면 위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울산에서 대학교를 지나면은 그 공항 쪽으로 가는 말이죠.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뭐 6차선 그런 도로인데 이 도로로 가다 보면은 왼편에 보면 울산 경찰청이 있습니다. 울산 그 경찰청 있는 그 동네가 이제 성안동인데 울산 경찰청의 왼쪽에 보면은 TVN 방송국이 있고 그 TVN 방송국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이 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고 이게 보세요. 2023년 2월 20일 이 사건 경매가 2019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2019년에 경매가 시작이 됐는데 4년 지나서 2023년 2월 20일 자 여기에 어떤 분이 1억 5,340만 원의 유치권 신고가 제출됐고 또 그것보다 또 한 달 정도 지나서 또 다른 분이 또 3,600만 원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됐다. 기가 막히죠. 아까는 제가 그 비유를 결혼을 해 가지고서 애 낳고 애 둘이라고 했는데 이 상황 같으면은 말이죠. 결혼해서 애 낳고 유치원에 갈 때 돼 가지고 유치권 신고한 겁니다. 4년 후에. 그리고 유치권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참 저는 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보이죠? 이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는 이 유치권을 없애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는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 있고 신청인, 피신청인이 있죠. 그다음에 신청 취지가 뭡니까? 이 사람 여기서 내쫓아 주십시오. 인도명령은 법원에서 나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내쫓아 주는 그런 명령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청 이유는 뭐겠습니까? 신청 이유는 이 사람이 이제 유치권을 나가라고 하는데 나는 집을 샀죠. 나는 집을 샀기 때문에 이
나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있는데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내가 이것을 점유하거나 이 소유권을 가지고 사용 수익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막을 그런 방해물 배제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나는 이거 사 가지고 잔금도 안 했다. 그런데 유치권자 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유치권자 안 나간다. 내가 유치권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유치권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쫓아내 주십시오 하는 명령해 주십시오. 그럼 이 사람이 유치권이 어떻게 유치권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의 유치권 주장할 때는 반드시 이걸 확인 먼저 하시면은 유치권은 뭐 한 80~90% 다 잡아냅니다. 뭡니까 그거는. 자, 집행관이 현황 조사 보고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든 경매 사건은 말이죠. 경매 개시 결정이 딱 떨어지면은 제일 먼저 경매계장은 경매 개시 결정을 등기부에 올립니다. 등기 촉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은 현황 조사를 해오라고 집행관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현황 조사 명령을 받고 2019년 9월 5일 날 이게 벌써 4년 전이죠. 자, 집행관이 가서 현장에 조사차 현장에 임해서는 아무도 만날 수 없어 가지고 경매 진행 사실 안내문하고 권리신고를 하십시오 하는 안내문을 집집마다 붙이면서 보고서에는 이 점유관계 아무도 없으니까 알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그런데 다시 말이죠. 여기 날짜가 좀 잘못됐는데 2022년 5월 달인가 다시 경매법원에서 현황 조사를 했는데 역시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경매 개시되고 나서 3년이 되었죠. 그래서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집행관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본권 부동산의 현재 거주자가 없는 상태로 보인다. 출입구는 바리케이드 등으로 막혀 있어 진입이 불가능하고 출입문은 공동 현관문이 세대별 호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어 진입할 방법이 없어 내부는 확인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공사 차량이나 공사 장비, 공사 자료 등이 없는 등 공사 중인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부동산의 현황 상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모든 상황은 외관상 보여지는 대로 종합 의견이며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7월 18일 오후 4시에 집행관이 3년 동안 세 번째 현황 조사를 했을 때 이때 비로소 현장에 유치권을 알리는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경매 개시 결정은 2019년 8월 19일 날 결정 등기돼서 같은 날로 이 등기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19일자로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들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발생하고도 3년이 지난 2013년, 2023년에 가서야 유치권 주장하는 현수막 한 장 걸었죠. 그 전까지는 피신청인이 점유를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 유치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었다면 3년 동안 감정평가사와 집행관이 몇 번 가서 조사를 했는데 이들이 전혀 알지 못했을 리가 없고, 자, 점유하지 않은 채 3년 6개월이 지나서 유치권 주장하고 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갖다 했다. 그런 결론에 이 신청인 의 유치권자 압류의 처분금지 효에 저촉되지 않는 점유의 이행을 자기들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유치권 주장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락인, 여러분의 경락, 여러분들 인도명의 신청은 인용돼야 됩니다. 법원에서 이 법원의
대법원 2015 다 2.15 사건의 인도명령 신청 사건입니다. 2015 마 2015 이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례를 남겨서 인도명령 신청에 있어서 신청인은 지금 유치권자, 여기 유치권자입니다.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점만 소명하면 되고, 왜 점유했는지, 언제 점유했는지, 자, 이런 것은 유치권자 지가 소명해야 한다. 또 어느 부동산에 관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뒤에 그때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 절차에서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건 대법원 2005-2688 판례죠. 여기에서 대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민사집행법 제91조 5항에 규정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 민사집행법 136조 인도명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인도명령, 이 사람들 빨리 나가라 하는 인도명령 결정을 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께서 대부분이 그 유치권이 있는 거는 돈이 많이 드는 거다. 뭐 매독, 최소한도 매독 몇십억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말이죠. 5천만 원이 안 되는 것도 유치권 주장해 가지고서 굉장히 싸게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골라 가지고, 자, 지금 이제 아파트가 지금 바닥으로 보입니다. 저한테는. 지금 4월 달이죠.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또 그때 돼 가지고서 여러분들 집 산다고 호동호동 하게 되면은 집값이 오릅니다. 또 비싼 값에 사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준비들을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반값 사기 강의를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